오늘은 흔히 알고 있는 등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건강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선 등산이 최고야 라고 믿고 계시죠. 물론 산에 오르며 땀을 흘리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공통점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짬짬이 연구 논문도 읽고 씁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겐 최고의 보약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곧 운동이라 믿었고 특히 등산이야말로 건강장수의 지름길이라 여겼죠. 주말마다 빠짐없이 산에 오르며 땀을 흘렸고 환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등산을 자주 하세요. 전신 운동에 정말 좋거든요.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어느 날 문득 이 믿음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문을 두드린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70을 갓 넘긴 분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참 성실히 하셨겠구나 하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죠. 선생님, 저는 매주 산에 올라요. 빠짐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그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평일엔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에만 몇 시간씩 산행을 했던 겁니다. 이상하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의 심장은 주말마다 급격한 무리를 겪으며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출렁였고 심장의 탄력성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위해 등산을 했는데 오히려 몸이 쇠약해졌다는 사실. 이런 환자들을 저는 한둘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제 안에서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걸까? 등산이 정말 건강에 가장 적합한 운동 방식일까? 그날 이후 저는 진료의 시간마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은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작고 사소한 움직임으로 채우며 몸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특별한 운동 시간 없이도 그들의 몸은 늘 깨어 있었고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운동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그 운동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이다.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부딪히고 듣고 분석하고 깨달은 5가지 진짜 장수의 비밀을요. 이것은 단순히 팔굽혀 펴기를 몇 번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전해드릴 다음 건강 이야기들도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끝나면 더 유익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비법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진짜 건강의 비밀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이유 모를 무기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 T산을 타기 시작했죠. 땀을 흘리며 오르막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숨이 차오르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산은 최고의 운동이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고 제 환자들에게도 늘 말했죠. 주말마다 산에 다녀오세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60을 넘기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다녀온 날은 오히려 더 지치고 무릎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다음 날이면 계단을 오르기도 버거울 만큼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의자에 앉고 싶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좋은 거니까라는 신념 하나로 꾸역꾸역 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제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며 문득 섬뜩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등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요. 산에 다녀오면 며칠씩 피곤이 안 풀려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에 몇 번씩 짧게 산책을 하거나 집 안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분들은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때 저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등산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다만 그 강도와 빈도, 그리고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패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이미 많은 걸 감내해온 존재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보다도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건강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제 몸으로 실험하며 지켜본 결과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높은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매일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건강 루틴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곧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건강하려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믿음, 과연 맞을까요? 예전에 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70둘 김진수 할아버지.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몸이 무겁고 피곤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그는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 운동을 1시간씩 꾸준히 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내셨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운동했으니 됐지. 그렇게 안심하며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무리 1~2시간 열심히 운동해도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시간의 격렬한 운동보다 짧게, 자주 자극을 주는 움직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자리를 일어나 2~3분씩 가볍게 몸을 풀었고 하루 동안 총 30분 이상은 틈틈이 움직이도록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느끼던 둔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어깨 결림이나 다리 저림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피로도 훨씬 덜 느껴졌습니다. 허리며 다리를 짓누르던 묵직한 통증도 서서히 사라졌고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 걸리던 그 무게감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김진수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1시간씩 꼭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의 일부를 줄이시고 하루 종일 자주 몸을 움직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하시던 1시간 걷기를 30분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매 시간마다 4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몸풀기 동작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 다시 병원을 찾으신 날,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요. 무엇보다 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내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방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양보다는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몰아서 땀 흘리기보다 하루 종일 자주 몸을 깨우는 습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법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분간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하기.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하루의 첫 움직임이 전신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2. 앉아있는 동안 틈틈이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간단하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3. 매 시간마다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움직이기.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어서기는 가장 강력한 건강 신호입니다. 4.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기. 소화를 돕고 오후의 집중력 저하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 혹은 팔 돌리기. 무심코 흘려보내던 시간이 건강을 축적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한 번에 1시간 땀 흘리는 운동보다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들을 연구해보면 100세를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이들에겐 놀라울 만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내내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고 정원을 가꾸고 필요한 만큼만 걷습니다. 몸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결코 무리를 하지는 않지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장수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기 위해 언덕길을 오르고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들은 운동이라는 개념 없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100세 노인들 또한 산을 오르기보다는 시냇물 옆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그들은 짧게 자주 꾸준하게 움직이며 무리하지 않는 일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극복이 아닌 균형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작은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운동은 분명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무조건 좋다는 믿음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관절과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연구 결과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짧고 자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중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주말이 되자마자 몇 시간씩 산을 오르거나 격렬한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몸을 몰아붙이면 관절은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장 역시 갑작스러운 부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주말의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취약한 분들은 갑작스럽고 강도 높은 운동이 오히려 심장을 놀라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몰아서 움직이기보다 하루 전체에 걸쳐 몸을 가볍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야말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1시간씩 격하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보다 30분, 40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로 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당뇨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움직인 사람들의 경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압 역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격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삶을 선택했을 뿐인데도 건강 지표는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꾸준한 움직임은 단지 혈압이나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 전체의 기능이 약해지며 작은 충격에도 회복이 느려지고 쉽게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작은 움직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어도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격렬한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어있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에도 무심코 1시간, 2시간을 꼼짝없이 보내기보다는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팔 돌리기, 발끝 올리기, 제자리 걷기 등을 해보세요. 혈액이 더 잘 순환되고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계단은 하체 근력을 단련시키고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속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단 실천할 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절대로 한 번에 2칸씩 건너뛰지 마세요.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면 단기적으로는 통증,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오르세요. 몸과의 대화를 나누듯 차분히 오르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최대 5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생체역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연골이 받는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며 연골 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계단이지만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절과 몸 전체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장기간 무리한 방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관절 손상의 위험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 사이의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기에 무릎을 지키는 일은 곧 삶의 질을 지키는 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속도를 내면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려오실 때는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그것이 무릎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오셔야 할 때는 꼭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세요. 특히 무릎이 약하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몸을 아끼며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말하죠.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예컨대 바닥을 닦을 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하체와 복부를 단련하는 데 좋고, 청소기를 돌리며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깨 근육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러 나가지 않아도 생활 속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자주 걷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하루 전체에 걸쳐 틈틈이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굳이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공원이나 마트를 갈 때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하루에 몇천 걸음씩 더 몸을 깨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칭의 힘입니다. 틈틈이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차원을 넘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고 무릎을 펴 다리를 길게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마치 숨을 쉬듯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때 무심코 한 번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는 피로와 불편함을 미리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팔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 그 사소한 움직임에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 움트는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몸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매일 조금씩,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몸을 움직여 왔을 뿐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인생을 건 마라톤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꼭 함께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축, 바로 식사의 방식, 즉 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해도 잘못된 식사 습관은 순식간에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식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잘 챙기는데 왜 자꾸 몸이 나빠질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되물어요. 그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식사는 어떻게 챙겨 드시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죠. 주말마다 빠짐없이 등산 다녀요. 고기보다 채소 위주로 먹어요. 밥은 줄이고 건강식품을 꼭 챙겨 먹죠. 그런데 정말 이게 건강의 정답일까요? 물론 등산도 좋고 채소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며 뼈저리게 느낀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이 넘고 나면 식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 4가지를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 예전에 70이 넘은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나름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분의 식습관을 들어보니 평생 급하게 음식을 삼켜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씹히지도 않은 채 위장으로 밀려 들어가니 위는 늘 과부하 상태였던 거죠. 사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건 단순한 습관 이상의 위험을 불러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당뇨, 위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탄력은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꼭꼭 씹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음식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요.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소화기 부담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며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첫걸음, 그 시작은 천천히 바르게 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식을 피하는 것. 젊은 시절엔 철을 씹어도 탈이 없을 만큼 소화력이 왕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한 끼 과식이 혈당과 혈압까지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100세 가까운 어르신들을 만나면 저는 자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분들은 소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95세 할머니였는데 얼굴에 생기 가득하고 혈압도 혈당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특별히 챙겨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보약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약은커녕 이름도 몰라요. 나는 그냥 배부르게 안 먹어요. 영감 있을 때도 늘 나한테 그랬지. 넌 맨날 새모이만 먹냐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소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위장은 부담을 덜고 혈당은 안정되고 체내 염증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건 단지 좋은 것을 먹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태도로 먹느냐,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소박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적당히 먹는 것이죠. 음식이 위에 부담 없이 들어가면 소화는 자연스럽게 원활해지고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식을 줄이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속 염증이 완화되며 면역 체계까지 단단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많은 질병의 문턱을 넘기 전에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식탁 위 음식의 양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런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올해 65인 김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되 꼭 배가 부를 때까지 밥 2공기는 기본이고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나면 늘 배가 불러서 숨이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따라왔지만 어쩐지 그것마저 든든함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혈당도 위험 수치에 다다랐어요. 지금부터 식사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 할머니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긴 힘들지요. 하지만 며칠 뒤 점심을 푸짐하게 먹은 어느 오후 그녀는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속 불편함의 고통을 느꼈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음식이 위에 고스란히 정체되어 있었고 위장은 제 기능을 거의 잃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밥그릇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커다란 그릇 대신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작은 그릇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음식들을 꼭꼭 씹어 삼키며 한 입 한 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국을 단숨에 들이키지 않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며 식사를 이어갔죠. 또 하나의 변화는 배가 80%쯤 찼다고 느껴질 때 미련 없이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허전했습니다. 먹고 나면 곧 허기가 질 것만 같았고 어딘가 모르게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졌고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늘 뿌듯하던 속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식사 후에 몰려오던 졸림과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가뿐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불러야 밥 먹은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딱 적당히 먹어야 몸이 편하다는 걸 알겠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는 그녀가 체득한 평생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 덜 먹기를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욱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는 것.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온갖 영양제와 건강보조제를 구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홍삼, 오메가3, 종합비타민, 유산균, 종류도 셀 수 없이 많고 가격도 만만치 않죠. 마치 그것들을 먹기만 하면 내 몸이 자동으로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보조제가 가득해도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싼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제철 채소, 손수 기른 곡물, 소박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드시죠. 이렇듯 진짜 건강은 자연이 주는 식재료에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약이나 통조림 같은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에서 자랍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수저를 내려놓는 그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손길이 담긴 음식 그 자체로 우리 몸이 가장 원하고 반응하는 영양의 본질입니다. 견과류, 제철 과일, 싱싱한 채소, 통곡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재료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건강을 지탱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식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알약 몇 개를 챙기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사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고르되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이 불필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첨가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누적되면 결국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오죠. 그래서 식단에는 신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 달걀처럼 깔끔한 원재료로, 채소는 색깔과 계절을 담아 골고루, 지방은 튀긴 음식이 아닌 아보카도, 견과류, 참기름처럼 건강한 종류로, 균형을 맞춘 식사는 몸의 모든 기능을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최적화해줍니다. 또한 지나치게 달고 짠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몸속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조절되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신장, 뇌혈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74살 이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며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아침은 대충 식빵 한 조각과 진한 믹스커피, 점심은 사무실 근처 편의점 도시락이나 가끔 컵라면,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달앱을 열어 기름진 음식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인스턴트 중심의 식사가 반복되자 어느새 나트륨 과다, 포화지방 과다, 영양 불균형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젊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문제가 70을 넘기며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혈압은 올라가고 위는 자주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속이 뒤집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 결과는 그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식습관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수 씨는 자신의 식단을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중독성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제철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중간중간 제철 과일로 간식을 대체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생선과 달걀을 굽고 볶음 요리보다는 찜이나 조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국물 요리는 간을 최소화하고 반찬은 자극적인 양념 대신 천연 재료의 맛을 살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혀가 다시 본래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던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늘 답답하고 부대끼던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었고 몸의 무게가 사라진 듯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배가 차면 만족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면 몸이 스스로 좋아한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자연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은 진짜 건강을 담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게 됩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결국 인생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도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선생님, 저 물은 잘 마셔요. 하루에 3리터는 기본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늘 다시 묻습니다. 그 물 어떻게 마시고 계신가요?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히 목마름을 달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몸의 작은 생명력을 하나씩 깨어내는 의식과도 같죠. 하지만 그 물조차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는 하루 수리터씩 마시다가 오히려 심장에 과부하가 생겨 트림, 복부, 팽만, 전해질 불균형을 겪는 분들도 찾아옵니다. 반대로 커피도 물인데 뭐 하며 하루 종일 맑은 물 한 잔 없이 지내다 탈수로 쓰러지는 분도 있죠. 결국 건강한 수분 섭취는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는 것, 그건 단지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밤새 움츠러든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멈춰있던 신진대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이식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들이키는 것보다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은 과도한 수분을 버티느라 허덕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죠. 특히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와 관련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는데 굳이 물까지 마셔야 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물 한 잔 없이 지나는 날도 흔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 없는 피로와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살짝 탈수 상태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후 김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했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 처음엔 억지로 마시는 기분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물을 마신 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에 놀랐고 조금씩 물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늘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시간마다 조금씩 입에 물을 적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피부가 늘 푸석했는데 요즘은 덜 건조하고 피로도 훨씬 줄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전신의 균형이 바뀌고 내면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죠. 특히 주의할 점은 커피, 탄산음료, 설탕 섞인 음료는 절대 물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분을 더 빼앗기도 합니다. 순수한 물,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내장 기관들이 감사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에서 시작해보세요. 단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몸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식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공감하는 식생활 변화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지 운동과 식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진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일상 속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생활 속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삶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봅니다.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10가지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모여 10년 후에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른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장수하는 이들이 공통으로 실천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태양 아래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우리 몸속에선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이는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햇빛을 쬐 땐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지금 창밖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태양은 당신에게 어떤 온기를 전하고 있나요? 두 번째, 하루의 시작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세요. 물을 잘 마시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에요. 밤새 말라있던 몸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채워 넣으면 잔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순환되고 체내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배출되죠.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체온에 가까운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아침, 당신은 몸에게 첫인사로 어떤 물을 건넸나요? 세 번째, 아침은 충실히, 저녁은 절제하여 드세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일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적절한 조언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뇌는 제 역할을 못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지낼 수 있어요. 반면 저녁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식사법은 아침에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저녁은 가볍게 수면 3-4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 저녁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이에요. 세계 곳곳의 장수마을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체육관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을 걷고 집안일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살아가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TV를 보며 발끝을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강력한 건강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10년 후가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오래된 속담 같지만 과학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웃을 때 뇌는 행복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몸 전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소 한 번에 온몸이 반응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어색한 웃음도 어느 순간 진짜 웃음이 되고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든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웃음이 몸에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 알고 계셨나요? 단 10초. 그 짧은 순간 동안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면역 기능이 무려 30% 가까이 향상된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넓히며 심장에도 부드러운 활기를 불어넣죠. 억지로라도 웃어볼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 웃음도 계속되면 어느새 진짜 미소로 번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서서히 당신의 하루를 물들입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한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여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깊고 충분한 잠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재생되는 성스러운 시간이에요. 숙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은 흐려지며 피부는 거칠어지고 노화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잠자기 1시간 전쯤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명도 부드럽게 낮추어 주세요. 잠드는 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준비로 자신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하실 건가요? 일곱 번째, 식사 시간엔 음식을 조용히, 천천히, 정성껏 음미하세요.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더 빨리 느껴져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한 입에 20번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치매 분비도 활발해져서 치아와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점심 혹은 저녁 몇 번이나 씹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덟 번째,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백신입니다.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짧은 안부 문자 한 통, 혹은 잘 지내? 라는 단순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마음의 공허함도 사라집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유대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줄여주고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볼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호흡하며 자신을 돌아보세요. 복잡한 생각과 걱정들로 가득한 머릿속을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배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는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위해 10분간 조용히 숨 쉴 시간을 허락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10번째, 매일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거대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에 하나씩 쌓인 작은 실천이 어느새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기, 식사를 더 천천히 하기, 오랜만에 가족에게 안부 전하기. 이 소소한 실천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오늘 어떤 좋은 습관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셨나요? 비록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목표일지라도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일은 우리 삶을 점점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젠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많은 내용을 전해드렸지만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특별한 운동법을 찾거나 값비싼 건강식을 뒤쫓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85년의 세월이 말해주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들에서 싹 트는 것이죠.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걷고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소중히 대하고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뿌리입니다. 처음엔 그 모든 습관이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우리의 몸을 바꾸고 삶을 다시 써 내려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내용들만 성실히 실천해도 분명히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나이를 먹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더 건강한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정성을 들이면 그 보답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값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의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되듯 오늘도 자신을 아끼는 그 마음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만의 건강 비결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10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거나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내일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삶을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나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만약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